자, 오늘은요, 제4부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해가지고요, 제12장 치매 요양보호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23년도까지는 치매 요양보호에 대한 시간이 12시간이었거든요. 이것이 43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문항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함께 공부 들어가 볼게요. 제1절 치매 대상자 가족, 2절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 중에 1. 약물요법, 2.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 3. 식사 돕기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 치매 대상자 가족, 이거는 24년도 신규 책에 새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하면은 치매 가족들의 애로사항과 그런 거를 우리가 돌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줘야지 된다 해서 치매 가족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 정리만 이게 하셔도, 문제 푸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하고요. 자, 1.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에는 정서적인 부담. 정서적인 부담 중에는 분노가 있겠죠. 가족이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다른 가족의 도움이 없는 경우 혼자 돌보면서 화를 내고는 곧 자책하게 됩니다. 무기력감, 치매 대상자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허무한 생각으로 치매 대상자의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죠. 치매는 완치는 어렵잖아요. 죄책감, 대상자에게 화를 냈다든지 과거에 잘못한 일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죠. 죄책감으로 인해서 대상자의 치료나 의사결정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울감. 치매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서 이제 우울증이 생길 수 있죠. 우울증의 증상인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 저하 등과 함께 불안, 신경쇠약, 불면, 그리고 심하면 자살까지, 동반 자살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죠. 어르신하고. 소외감, 치매 대상자 돌봄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친구, 의지할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불안감, 치매 대상자의 상태, 돌보는 역할, 재정적인 상태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 가족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신체적 부담을 볼게요. 피로감을 많이 느끼겠죠. 돌봄, 가사 및 경제활동, 자녀 양육,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체적 피로를 많이 느끼게 돼요. 가족의 심한 피로는 치매 대상자를 방치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질환. 돌봄 가족은 새로운 신체 질환을 갖거나 기존의 신체 질환이 더 악화되어서요, 진통제, 항우울제 등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돌봄의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 흡연, 과식 등으로 신체 질환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면 장애.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가족이 수면을 못하거나 부양 부담으로 인한 우울 등과 함께 수면 부족이 오게 됩니다. 자, 가족과의 부정적인 변화, 가족관계 질의 변화,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에는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겠죠. 동반자보다는 긴장 관계가 야기될 수 있다. 결혼한 자녀가 돌보는 경우에는 이 돌보는 자녀의 부부관계 질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있겠죠. 예. 가족 갈등, 치매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장애 정도, 가족의 부양 태도, 부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의사소통의 부족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족관계의 영향을 보면은요, 부정적 가족관계가 치매 대상자 돌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지원과 협조를 인해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가 있겠죠. 시간적 제약과 사회 활동의 제한.
치매 대상자 돌봄으로 인해 부양가족들은 외출, 친구의 만남, 여가활동, 사회활동 등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되겠죠. 치매 어르신은 혼자 집에 놓고, 나갈 수도 없고, 모시고 나갈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돼요. 이 치매 대상자 부양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시간이 있어도 개인 업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그러면서 자아 상실을 경험하게 되겠죠. 경제적인 부담, 치매 대상자 재정 관리,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재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돌보는 가족에게 재산 법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것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담, 치매 대상자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부담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 해서요, 첫 번째로 공감.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는 공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그 상대방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뭐야? 공감, 이거죠. 그래서 상대의 관점을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상대도 마음을 연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뭐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군요. 와 같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해준다. 가족이 표현한 내용이나 감정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고 공감하는 것은 깊은 공감이 되겠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면 가족과 관계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치매 가족이 표현한 내용을 나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주는 것을 반영이라고 그래요. 이는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뭐뭐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아이고, 그래서 서운하시군요. 뭐뭐해서 힘이 드셨군요. 뭐뭐해서 기분이 좋으시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해주는 말을 다른 언어로 말해주는 것을 반영이라고 그런다.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닌 서운하군요, 속상하군요 등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관심 전달. 치매 가족을 앞에서 마주보고 적절한 눈맞춤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면에서 얼굴을 보며 시선을 맞추며 이것이 기본이죠. 예. 대화를 할 때 너무 작거나 큰 목소리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요, 고음, 큰 소리, 이건 무조건 X예요. 어떻게 해요? 저음, 낮은 소리로 이야기한다. 차분한 소리로.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는 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죠. 상대 쪽으로 상체를 약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죠. 예.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보다는요,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좋다. 가족들은 우울이나 의심 등 정서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가족이 내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말투, 미소로 대화를 하면 가족들은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조언 및 정보 제공. 가족의 기본 돌봄 방법을 무시한 채 다른 방법을 권유하는 것은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대상자 돌봄을 지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전달법 또한 의사소통에서 배웠죠. 그 사항을 비난 없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 전달법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상대의 행동을 판단이나 비난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화법이에요.
상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행동의 과정에 있어서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나 전달법,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 시험 문제는 이제 사례로 나와요. 예, 예. 자, 5. 힘 돋구기. 힘 돋구기 중에는 격려하기, 희망 부여하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격려하기. 힘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하면 가족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해준다.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칭찬은 가족의 우울, 좌절감을 없애준다. 가족의 돌본 방법이나 지식 등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돌봄 역량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희망 부여하기. 항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힘이 되어 줄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다른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을 잘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를 전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는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해서요. 1. 약물요법. 그래서 노인의 약물요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약물요법에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고 잘 가자고요. 1. 약물 복용으로 치매 증상을 늦추고 가족들의 수발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니까는 치매 조기 검진해가지고요. 조기에 이제 치매를 진단받은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치매 증상이 지연되겠죠. 예, 그러면서 늦추면서 이 치매 어르신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줌으로써 가족들의 수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게 규칙적으로 약물 복용을 하도록 해야지 되는 거고요. 3.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새로운 증상이나 진전은 이제 떨림이거든요. 어지러움, 손떨림, 초조 불안 등 부작용을 관찰한 후 메모하여 병원 갈 때 가져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따님이 아버지가 이번에 약이 바뀐 다음에 더 잠을 안 주무시고 밤에도 초조 불안해서 막 돌아다니셔요. 어떻게 하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처 방법, 증상을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가져간다. 이게 정답이죠. 예, 증상을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가져간다. 4. 치매의 완치보다는 치매는 완치가 안 되죠. 악화를 지원한다는 건 증상을 늦춘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된다?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약물 투여를 한다. 밑줄 짝.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한다는 거는요. 정신행동 증상에는 뭐가 있어요? 환각, 망상, 환식, 공격성,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거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면 진통제를 먹죠. 근데 진통제를 먹으니까 통증이 개선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예 개선됐죠. 그래서 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치매 약물 복용 목적은 치매 증상을 지원하고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에서요. 1. 따뜻하게 응대하고 존중하며 정면에서 야단치고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2.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의 환경은 바꾸지 않는다. 하셨죠? 예, 이건 기본이죠.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준다. X 있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면 안 돼요. 3.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 즉 잔존 기능을 살려줘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 좋습니다. 근데 4.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한다. 밑줄 짝. 예.
자, 밑에 한번 먼저 볼까요? 치매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O예요, X예요? X. 있죠. 그러니까 일괄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요, 어떠한 사항과 상관없이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X죠. 자, 치매 대상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환경을 바꿔준다. 예, O.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는 환경 바꿔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바꿔주지 않는 것이 좋지만요.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기능 상태에 따라서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 편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전손잡이를 왼쪽으로 옮겨서 설치해 드려야지 되고 자주 쓰는 물건들을 왼쪽으로 옮겨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 상태에 따라서 환경을 바꿔준다. 오, 아셨죠? 자, 두 번째로요. 치매 대상자의 사항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를 달리한다? O예요, X예요? O!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선생님 봐요.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것이 좋다. 오케이. 그쵸. 그러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을 바꿔준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달리한다. 예, 이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5. 치매 대상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없애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 치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1. 금방 잊어버리고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서 있죠. 2.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3. 과거에 했던 일도 이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4. 치매로 할 수 없는 것도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한다. 5.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식사 돕기.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 1.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않게 한다. 표준교재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국시의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 의치를 뺀다. 이렇게 갔어요. 아셨죠? 그래서 끼지 않는다. 의치를 아예 뺀다. 있죠. 이 질환으로 제한해야 될 음식은 치매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둔다. 당뇨 어르신이면 식탁 위에 꿀이나 설탕 놓으면 안 되겠죠. 3.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한다. 밑줄 자. 있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납작한 접시보다는요. 얘는 잘 흘리니까 움푹한 사발로 사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국시에 어떻게 나와요? 옳은 거 고르시오. 100% 옳은 거 고르시오. 되니까 옳은 거 하나, 틀린 거가 4개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표준교재에 나오는 지문 중에서 틀어요. 바꿔요. 서로 바꿔. 예. 그러니까 사발보다는 접시가 더 좋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 바꿔놓은 거를,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저게 뭐냐면은 납작한,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다? 오케이. 맞아.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아셨죠? 예. 4.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어르신을 상대로 하면서 유리 제품 사용하는 거 특히 치매 어르신한테는 안 되는 거죠. 5.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예. 6.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갈아서 제공한다. 치매 말기에 가면요. 치매 어르신이 씹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식사를 갖다 입안에 넣어드리면요. 하면서 빨아 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아서 제공한다. 있죠. 7.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며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물,
액체, 유동식, 이런 묽은 음식에 사례가 더 잘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걸쭉하게 준다, 있죠? 그래서 우유나 주스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사례가 잘 들리는 어르신한테는 증점제를 타서 걸쭉하게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8. 졸려하거나 초조할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 이거 국시에 나왔어요. 치매 대상자가 졸려해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오예요, X예요? X. 선생님이 졸려하거나 불안해하면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치매 대상자 식사 시 고려할 점. 1.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 즐겨 먹던 반찬과 간식 등 기호를 최대한 반영한다. 2.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조용한 음악 틀어주기, 텔레비전은 끄기, 이렇게 가는 거죠. 텔레비전은 끌 때가 있고 켤 때가 있어요. 식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식사에 집중하도록 텔레비전을 끈다, 이렇게 가고요. 어르신이 배회하거나 석양증후군, 밤에 배회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텔레비전을 켜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이러면 또 X예요, 선생님. 예, 크게는 아닙니다. 조용한 음악. 3.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 등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한다. 4.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한다. 있죠. 컵에 물을 담아 놓기, 생선 가시나 뼈 미리 제거해 놓기 등 있죠. 그래서 식사할 때도 앉자마자 식사할 때로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요. 목욕할 때도 어떻게 돼요? 목욕탕에 들어오시면서 곧 목욕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고 어르신을 모시고 들어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 식사 전. 1.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한다. 있죠. 치매 어르신의 음식 또는 목욕물의 온도는 요양보호사 확인한다. 끝. 있죠. 근데 일반 대상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목욕물의 온도를 요양보호사 확인하고 대상자한테 확인하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2.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준다. 막 흘리시니까요.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힌다. 밑줄자. 예. 앞치마를 턱 밑에 대어준다. 오예요, X예요? 오. 있죠. 그러니까는 이 앞치마는 청소할 때 입는 앞치마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깃집 가면 옷에 이렇게 묻으니까 음식이요. 그래서, 앞치마. 있죠. 앞치마를 작은 턱받이보다 뭐예요? 큰 앞치마를 입혀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4.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한다. 식사 중 1. 요양보호사 적당히 물을 따라준다. 2. 물을 흘릴 경우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컵을 사용한다. 있죠. 예. 그래서 이 컵으로 잡수실 때 사례가 더 들리거나 흘리거나 이러면요.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요. 3. 손잡이가 크거나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그래서 숟가락은요. 잡기에 편하게 손잡이가 큰 거. 그다음에 뭐야? 약간 무거운 숟가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치매 어르신이 식사하다가도요. 깜빡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손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면 이거 밥 먹는 거구나. 그리고 또 드시라고요. 4.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놓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놓아준다. 이러면은 이때는 X예요, 선생님. 아셨죠?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놓아준다. 이거는 뭐냐면요. 일반 대상자인 경우 식욕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놓아준다. 그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치매 어르신은요. 혼란스러우니까 한 가지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놓아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요. 5.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기다린다. 6. 식사할 때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TV는 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치매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중에 식사 후 1.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하며 의료진에게 알리고 식사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본다. 밑줄자 선생님 1번, 2번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1번은 뭐냐면요.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 감소가 있대요.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식사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본다. 이것이죠. 있죠? 예, 예, 예. 자, 치매 대상자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해야지 될 사항은에서 24년도 1월에 이제 책이 표준 규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6월 달에 한 번 더 살짝 개정이 됐어요. 개정판에 요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정답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식사하지 않는 이유,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3. 약물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건가? 4.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대한 혼란을 느껴서? 5.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시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치매 대상자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 감소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지문 5개 중에 4개는 다 틀렸어요. 말 같지 않은 거였고요.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틀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정답이었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지문에 1.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본다. 4. 틀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면서 1, 2, 3, 4, 5 중에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번도 맞고 4번도 맞죠. 근데 답은 2개일 리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요. 큰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답으로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죠. 그럴 때는 틀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가 답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랬는데 대다수의 많은 교육생분들이 맞아, 맞아. 이거 나 문제 풀어봤어.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거야. 그때 답이 틀렸어. 이렇게 가시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가장 큰 범위로 답을 찾으셔야지 돼요. 자, 2번.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걸쭉한 고열량 액체 음식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국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치매 대상자의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1, 2, 3, 4, 5 중에 고열량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일부 교육생분들이 어르신들한테 고열량 식사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열량 식사는 칼로리가 많은 거고 이거는 열량이 많은 거면 튀기거나 달거나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걸 텐데 이건 부적절하지 않아요?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거기에 또 이유를 붙이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어르신은 뭐예요? 체중 감소의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저기 뭐냐, 체중이 감소가 돼요. 그랬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량이 있는 음식을 드려야죠. 고열량 식이를 준다. 또는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뭐예요? 고열량 음식을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선생님들 헷갈리라고. 아셨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3.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약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